현재 북한이 그야말로 대호황기를 맞았습니다. 북한 수도 평양 내 백화점에는 오메가와 샤넬과 같은 해외 명품이 등장했고 이케아 제품까지 판매하는 매장까지 나타났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 주장에 따르면 러시아에 배치된 북한군이 8,500명이며 주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주둔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은 파병 북한군에는 공병과 지뢰제거 인력이 1000명, 드론 운용병이 400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중 드론 운용병 중 상당수는 기존 북한군 파병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실전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군이 직접 우크라이나 영토에 투입된다기보다는 러시아 후방 진지를 보강하여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될 수 있도록 후방 안정화 임무에 투입이 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가 판단했을 때 러시아에 배치됐거나 순환 배치된 북한군의 병력이 2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북한은 러시아에 계속해서 미사일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북한은 2025년 8월 이전까지 KN-23 미사일 혹은 KN-24 미사일 최소 150발을 러시아에 제공했고요. 추가로 120발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우크라이나가 방공 미사일이 부족하다 보니까 탄도 미사일을 제대로 요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러시아가 이걸 노리고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을 공격받아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2026년 7월 기준으로 북한의 KN-23 계열 탄도미사일 약 50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북한군의 미사일 운용 지원 가능성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서부 보르네시 지역에 약 90명으로 구성된 북한 미사일 부대가 배치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배치가 확인될 경우 북한이 미사일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운용 인력까지 러시아에 보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북한이 오는 11월까지 우크라이나에 5만 명 정도의 병력을 더 파병할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북한군의 병력 증강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병력이 증강되면 북한군은 현재 주둔한 러시아 쿠르스크주 외에도 브란스크주와 벨고로드주에서도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아마도 현재 움직임을 봐서 실제로 전장에 투입되는 것보다는 후방 안정화에 더 집중하고 후방을 지키고 있는 러시아군을 전방으로 보내는 형식을 취할 것으로 보이지만요, 꽤 큰 규모로 병력을 보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러시아의 각종 군수품을 판매하고 파병을 한 대가로 막대한 양의 식량, 에너지, 자본을 받으면서 북한은 유례없는 호황기를 보인다고 합니다. 당장 단적인 예로 평양에서는 지금 교통체증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평양의 풍경이 꽤 이전과 달라졌는데 공항에서 도심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형형색색의 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고요. 평양 대성백화점에는 해외 명품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북한의 고위층들은 해외 명품을 구매하곤 했지만 최근 2년 사이에 이러한 제품들이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모습이 꽤 많이 늘어났죠. 거기다가 평양의 류경 골든 플라자에는 이케아 매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물론 스웨덴의 이케아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불법으로 수입해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스팀슨 센터의 레이첼 민영 리는 평양은 눈에 띄게 부유해지고 소비 지향적인 도시로 변모했다고 평가했는데요. 그러면서 고층 건물과 자동차, 환하게 불이 켜진 거리, 문화와 여가 시설의 증가뿐 아니라 공공장소에서의 활동 증가에서도 나타난다고 평가했습니다. 당장 북한이 이번에 전쟁 특수를 크게 누리고 있다는 점은 여러 경제 지표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북한의 실질 국내 총생산이 2025년 3.5% 증가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2024년에도 3.7% 성장했고 2023년에는 3.1% 성장했습니다. 반면 2022년에는 0.2% 감소하면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2022년까지 이어지는 경제 부진에서 벗어나 2023년부터 3년 연속 3%대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 경제가 오랜 기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코로나19에 따른 국경 통제 등의 영향으로 생산과 교역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고려하면 최근의 성장세는 상당히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북한 경제의 성장 흐름이 시작된 시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에는 경제가 역성장을 기록했지만 2023년부터 성장세로 전환했고 이후 2024년과 2025년에도 성장률이 유지됐습니다. 이 시기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빠르게 확대하던 시기와 겹칩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과 각종 군수물자를 공급하기 시작했고 이후 병력까지 파견하면서 양국의 경제적 거래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북한으로서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러시아라는 새로운 수요처를 확보한 셈입니다. 특히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북한이 2023년 8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하고 군수물자를 수출한 대가로 약 77억 달러에서 최대 144억 달러 상당의 현금과 물자를 확보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조 원에서 20조 원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여기는 군수물자 수출과 병력 파견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처럼 경제 규모가 크지 않은 국가에 이 정도 규모의 외부 자원이 유입됐다는 점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올해 3월 보고서에서 북한의 병력 파견과 군수물자 수출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확보한
자원은 외화뿐만 아니라 각종 물자와 경제적 보상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생산과 소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거래가 확대되면서 북한의 관련 제조업 생산이 증가하고 군수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 활동이 늘어난 것이 최근 성장률에도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북한의 성장률이 높아졌다는 사실 자체보다 성장의 배경입니다. 북한 경제가 자체적인 산업 경쟁력 향상이나 민간 부문의 활발한 투자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전쟁 수요와 군사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간 이어가면서 대규모 탄약과 군수물자가 필요했고 북한은 이를 공급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활용했습니다. 북한의 군수산업 생산이 확대되면서 관련 분야의 생산과 운송, 광업 등의 활동도 함께 영향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북한의 경제 성장은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새로운 수입원을 확보한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북한이 2023년부터 3년 연속 3%대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수치는 분명한 변화입니다. 다만 이 성장세가 북한 경제 자체의 경쟁력이 강화된 결과인지 러시아의 전쟁 수요에 따른 외부 효과인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분석을 보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이 북한 경제 회복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의 싱크탱크인 스팀슨 센터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의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증가하기도 했고요. 북한 연계 해커들이 탈취한 가상자산 규모가 올해 상반기에만 9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놓고 북한을 도와주다 보니까 북한이 빠르게 성장을 하는 모습인데 한국으로서는 그리 탐탁치 않은 상황이긴 하죠. 그렇다면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확보한 막대한 자원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북한 정권이 확보한 자금과 물자를 민간 경제의 생산성 향상에 집중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까지 북한이 보여온 정책 방향을 보면 핵무기와 미사일을 포함한 군사력 강화에 상당한 자원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정권의 생존과 직결된 핵심 전력으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핵무기 생산 능력 확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핵탄두를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 핵물질 확보와 관련 시설의 운영을 지속하고 있으며 외부에서 확보한 자원을 핵무기 개발과 생산 기반 유지에 투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 여유가 커진다면 핵무기 생산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장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가 이전보다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일단 현재 트럼프 대통령 주장으로는 북한의 핵무기가 57개 정도 있고 한국이 주장하기에는 최대 120기 정도 있다고 추산하고 있는데 이 양을 더 늘려 핵전력을 강화하려는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탄도미사일 분야에서도 생산량 확대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다양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중거리급 미사일을 개발해왔고 러시아에 제공한 미사일이 실제 전장에서 사용되면서 성능과 운용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런 자료를 자체적인 시험과 개발에 활용한다면 미사일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생산 시설에 대한 투자까지 확대된다면 미사일의 생산 속도 자체가 빨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드론 전력 역시 중요한 분야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은 정찰과 공격뿐 아니라 포병과 미사일의 표적을 찾아내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드론 운용 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북한 내부로 가져간다면 기존의 무인기 전력을 확대하고 새로운 운용 전술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확보한 자원을 드론 생산 시설과 통신 체계, 전자전 장비, 정찰 능력 등에 투입한다면 북한군의 무인 전력 운용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에서 확보한 군사 기술과 해외 파병을 통한 실전 경험까지 결합한다면 북한의 군사력 현대화 속도는 이전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하는 병력과 무기의 규모가 커질수록 그 과정에서 얻는 전장 경험과 기술적 정보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북한의 경제적 호황을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은 평양의 소비 증가만이 아닙니다. 확보한 자원이 핵과 미사일, 드론에 얼마나 투입되는지가 앞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